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올해 2월에 한우 평균 지육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 평균 지육값은 1kg당 18,734원으로 역대 2월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5%, 또 공급량 감소로 연평균 가격이 가장 강세를 보였던 2016년 2월보다도 5.2%가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우 지육값은 설 명절 3주 전부터 오름세를 타다가 설 연휴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는데요. 올해는 명절 이후에도 상승세를 보인 거라서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출하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요. 지난달 등급 판정 마리수는 46,847마리로 2019년 2월보다 32.4%나 증가했습니다. 네, 자, 이런 기현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선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정 내 소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에 개편된 쇠고기 등급제 영향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쇠고기 등급제가 개편되면서 기존 1+ 등급 물량 중 상당수가 1+2 등급에 포함됐는데요. 시장 수요가 많은 1+ 등급 지육값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한우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설 이후에도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또 출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 또 가격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가격 상승 소식으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좀 활기찬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릴게요. 상추와 멜론 그리고 감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가락동 365 힘차게 출발해보죠. 네, 경매 시황에 앞서서 이번 주 채소류 주간 거래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배추 수급 조절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이번 주 배추 수급 조절은요, 매뉴얼상 안정 수준이었습니다. 산지 작업 마무리 단계로 지난주와 비슷한 반입량으로 전주 대비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장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소비 증가 요인이 없어서 약보합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늘 거래 동향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깐마늘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출고량이 증가해서 킬로그램당 3,914원 선이었던 지난주 대비 보합세를 형성했는데요. 마늘 수급 안정 대책 추진으로 인해서 강보합세가 전망됩니다.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지 작업량도 늘어나고요. 그만큼 출하량도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자, 가격 동향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채소 경매 시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전체 반입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 1,040톤, 과일과채 999톤, 일반 채소 4,658톤 반입됐습니다. 총 6,698톤 반입됐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752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배추부터 보시죠. 오늘 318.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28.6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89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31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9,300원, 최저가 7,7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8,600원대, 오늘 평균가 8,300원대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35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9,900원, 평균가 7,278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무도 이어서 보시죠. 오늘 696.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64.9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31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9,240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300원, 최저가 8,6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0,000원이 넘는 평균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0,000원 아래로 떨어졌네요.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1,73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파도 보시죠. 오늘 328.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32.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85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950원, 최저가 81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어제는 800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요. 오늘 850원 평균가 기록하고 있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5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1,1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99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상추입니다. 상추 경락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추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87.3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82.79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4.5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먼저 적상추입니다. 4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9,96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800원, 최저가 9,4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평균가 10,000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요. 오늘 10,000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940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함께 보시죠. 자, 3월 2일 보시면 7,8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3월 4일 이틀 전 가격 12,500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다시 하락 흐름 타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800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와 올해 가격 계속해서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월 초반부부터 한 중반부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2월 20일경 그리고 지난주였죠. 2월 한 28일경 정도에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았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월 28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더 상승하고 그리고 지난해 가격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9,969원으로 오늘은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됐습니다. 12,800원에 거래됐고요. 이후에 이천시와 부여군, 용인시, 기흥구가 모두 1,400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는 부여군이 가장 높습니다. 8,923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어서 논산시가 8,795원으로 근소하게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청상추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1,361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4,300원, 최저가 1,2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1,310원. 자, 오늘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51원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2일이 역시 가장 낮았는데요. 3월 2일 가격 10,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좀 5,000원 정도 이상이 좀 붙으면서 3월 3일 가격 15,1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다시 좀 하락 흐름이 보이다가 다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4,3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청상추 같은 경우는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가격 그리고 가장 높았던 구간 2월 17일에 13,000원대 가격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월 20일경에는 지금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구간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였죠. 2월 28일 정도에는 지난주와 올해 가격이 비슷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8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은 상승 흐름, 지난해 가격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11,361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14,7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9,99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상추 경매 상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자, 쭉 좀 경매장을 좀 둘러봤는데요. 양도 좀 꽤 많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네 가락동에 들어오는 우리 농산물 시세들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 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가장 시세가 좀 많이 약했던 게 이 쌈채소 위주인데요. 이 쌈채소의 왕 하면 또 상추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상추에 대한 경매 흐름은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영경입니다. 모르시는 걸 가까이 오세요. 긴장을 해가지고. 아니, 너무 오랜만에 방송 오랜만에 나오시니까는 나와가지고, 네. 말씀 잘하셨던 우리 맞아요. 경매사님인데 다시 한번 우렁차게 소개해 주세요. 네. 서울청과의 상추 경매사 정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매사님. 네.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을 좀 뜸하게 가락동 365 이렇게 안 비춰 주신 거예요? 요즘에 워낙 바빠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락시장 농산물 양이 많이 급등을 했고요, 많이 늘었고요. 시세는 또 안 나오고 장사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바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못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자주 좀 얼굴을 예. 좀 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좀 설명드렸듯이요. 지금 코로나19 영향 가장 또 많이 받고 있는 게 가락동의 농산물 시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급등하고 있는 채소도 있지만은 그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나 하락하고 있는 채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 바깥 출입들 안 하시니까 사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주말인데 주말이면은 또 나가서 안 먹던 분들도 외식들을 하셨는데 이제 거의 가정 소비가 주다 보니까 외식과 연관되어 있는 채소들이 지금 많이 약하죠, 소비가. 그렇죠. 네. 특히 저희 상추, 깻잎 이쪽 시세가 많이 약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식당들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해드릴 물건을 싸게 사더라도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나가질 않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시세도 지금 작년 올 1월 달에 비해 가지고 반값 이상 하락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 걱정이 많습니다. 경매사님 지금 상추 경매 분위기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준비인들 입장에서는 시세가 문제가 아니고 물건이 워낙 안 나가다 보니까 물건을 사기를 기피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 시장들 자체가 물건 자체가 경매도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 쪽에 물량이 좀 많이 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도 평균적으로 1, 2월 달 15,000원, 2만 원 같은 물건들이 시세들이 지금 좋은 물건들을 해봤자 10,000원대에 형성되고 있으니까 형편없죠, 시세 자체가. 예. 시세가 지금 너무 많이 약해요. 약합니다. 네. 자, 걱정이 좀 많습니다. 지금 특히 오늘 이제 주인공인 이 상추 쪽 시세가 지금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예. 자,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방송 전에 다른 경매장을 좀 둘러보니까 오늘 금요일답게 양들은 좀 꽤 많이 그래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예, 예. 상추는 한 어느 정도 반입된 상황일까요? 상추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에 86톤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80톤 정도 이렇게 전후에 들어왔거든요. 작년 데이터를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작년은 한 70톤 이렇게 전후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0톤 정도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양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 86톤 정도 들어왔고요. 지난 해하고 비교하면은 예.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났어요. 한 늘었죠. 16톤 가까이 늘어난 평균 그렇죠. 이제 늘어난 양인데 자, 그에 비해서 사실 경매사님 짚어주셨듯이 좀 상추 시세가 약하다고 하니까 오늘은 경락가를 좀 빨리 묻기가 좀 겁이 날 정도예요. 예. 오늘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시세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다행히 어제부터 시세가 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물건들은 그래도 시세 형편 없지만은 상시세라고 하면은 11,000원대 형성됐고요. 포기차 경우에 그리고 평균적으로 6,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최고상 시세가 한 8,000원대 이렇게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나마 어제 한 2, 3,000원대는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요. 네. 어제 시세보다 좀 상승을 했다. 어제 시세가 조금 상승을 한 거죠, 사실은. 네. 예, 예. 자, 최고 가격이요. 이게 4kg 기준인 거고요. 그렇죠, 예. 네. 11,000원까지 나왔는데 평균은 한 6, 7,000원 선인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현재는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안 좋은 물건 빼고 평균적으로 6,000원에서 8,000원 사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예. 근데 경매사님 예, 예. 지금 요 시세가 6,000원, 8,000원 이게 평균 시세라고 하지만 예, 예. 지난주에 제가 지금 상추 시세를 좀 보니까 예. 2,000원까지 나왔었어요. 지금 맞습니다. 최저 시세가. 예. 저희도 지금 사실은 같은 물건인데도 2,000원, 3,000원 이렇게 경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00원, 3,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도 안 나가죠. 물건을 안 살려고 그래요. 예, 네. 가지고 있어봤자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건 사는 걸 기피해 버리니까 사실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예. 어때요? 지금 요 평균 시세가 한 6천에서 8천 원 선까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지난해하고 지금 현 시세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지난해도 안 좋았거든요, 시세가. 지금 네. 제가 이제 상추 경매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지난해 시세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특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엽채류 시세 자체가 워낙들 저단가를 형성을 해가지고 뭐 재작년에 비해서 한 50%밖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시세가.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마찬가지로 시세가 뭐 이렇게 비슷하게 형성을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 아, 상추 시세가 사실 이제 지난해 좀 안 좋았던 채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이제 올해죠. 시세를 그쵸. 좀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을 띠는데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우리 쌈채소 위주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상추가 여전히 지금 저단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좀 이럴 때일수록 좀 되게 좀 쌈을 좀 많이 드시라고 좀 우리가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상추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항상 또 높은 시세를 받는 상추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서 좀 특징을 예. 짚어주세요. 네. 아우 좋아, 이게 꽃상추? 꽃상추 포기찹이라고 그러거든요. 포기찹. 예, 아, 일단은 좋다. 네. 이 상추가 전번에도 작년에 이제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추가 크면 안 되거든요. 이 손바닥. 예, 한 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손바닥보다 크면 안 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깔이 이렇게 진한 것들이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깔이 진하고 이쪽 부분은 깔이 진하고 이 하얀 대부분은 또 이제 하얗게 이게 색깔 대비가 되는 물건들이 사실은 상품 모수품입니다. 네. 지금 하늘 봐도 되게 좋아요. 좀 한 네. 포기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반입되는 상추는요, 보시는 것처럼 꽤 좋은 품질이고 오늘 이게 지금 최고가 받은 상추인 거죠? 예, 맞습니다. 어제 예. 이제 오늘은 아직 경매를 안 했고 네. 어제 시세로 저희가 11,000원? 11,000원대 받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예, 작아야 돼요. 큼직한 건 제 시세를 못 받고 예, 예. 제 손이 작은데도 딱 제 손에 이렇게 얹을 정도로 좀 작은 맞습니다. 상추가 예, 예.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품질은 양호합니다. 예, 예. 다만 여러분만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 어때요? 좀 시세 상승 여지 좀 있을까요? 상추는요? 일단은 상추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코로나가 다음 주까지도 절정에 이른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많이 나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오른 시세도 그 이번 주 초보다 어제 시세가 좀 올랐잖아요. 이 시세 정도에서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네. 더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하는 예, 마음입니다. 예, 예. 자, 아무쪼록요 당분간은 외출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집에서라도요 좀 우리 흔하게 잘 먹는 거 있잖아요. 삼겹살에다가 그렇죠, 예, 예. 한 장 얹을 거 2장, 3장 얹어가지고 드시면은요 너무 좋을 사실은 것 같아요. 네. 이 삼겹살 데이라고 3월 3일 전후에서 시세가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오- 약했어요. 약했어요. 예.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사님 우리 상추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고 좀 외쳐주세요 마무리로. 네. 예. 우리 상추 많이 먹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주말 좀 많이 찾아주시고 이상 상추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상추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분 오시면요, 늘 이 스튜디오가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네. 훈훈하죠. 자, 늘 다정한 목소리를 농업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영철 위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제 뭐 경칩도 지났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계속해서 좀 쌀쌀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그런 지역도 네. 있었다고 하고요. 3월 초 이맘때에 상추 농가에서는 어떤 일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네, 국내에서 많이 먹는 상추는요, 사실은 이제 결구상추나 잎상추나 연중 생산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3월 초인 요맘때 잎상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요, 하우스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수확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터널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파종을 마치고 유묘를 관리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고요. 조숙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이제 파종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반면에 결구상추의 경우에는요, 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파종과 육묘 관리를 주로 하는 시기이고, 겨울 재배하는 농가는
한창 수확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워낙 상추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만큼 농가마다 좀 각기 다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어떤 품종들이 재배가 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추는 정말 오래 재배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재배한 만큼 품종도 정말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먼저 상추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구상추와 버터헤드 상추, 그리고 로메인 상추, 잎상추, 줄기상추, 끝으로 라틴 상추 같이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주로 잎상추와 로메인 상추, 그리고 결구상추를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서 개발된 상추의 품종은 534종이나 됩니다. 네. 그 이후에도요, 매년 많은 상추의 품종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기가 있는 상추 품종이라면요, 다크레드, 진미 적치마, 매혹 흑치마, 햇살 적축면, 그리고 햇살 적 로메인 등 이런 품종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네. 뭐 500종이 넘는 품종이 있다는 게 정말 좀 놀라운 신기하죠.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한창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잎상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잎상추는 영양생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적당한 크기의 잎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하나씩 따서 크기에 따라서 선별하면서 수확을 하는데요. 수확은 가능하면 아침에 시원할 때야 됩니다. 특히 여름 같다면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온도가 낮은 그런 상태로 상추를 수확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잎상추는 보통 한 장씩 따서 결속을 하거나 포장 상자에 담아서 출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수확을 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수분 증발이나 온도가 오르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통이나 저장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냉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상추를 수확한 다음에 저장 조건이 잎상추의 경우에는 0도에서 상대 습도가 98% 내지 100%가 된다면 2주에서 4주까지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하 1도로 내려가게 되면요. 네. 동해를 입기 때문에 반드시 0도 부근에서 온도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는 특히 저장이나 배송 중에도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근 상추와 쌈채소 관련해서 특별한 연구회가 창립이 됐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상추쌈채소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농업회 사법인 아시아종묘 류경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창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상추쌈채소연구회. 어떤 단체인지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상추와 쌈채소 농사를 짓는 농가, 또 연구하는 교수와 학생, 농촌진흥청 연구원, 유통상인, 신품종 씨앗을 개발하는 종자회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지속 가능한 상추와 쌈채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모임입니다. 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연구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많은 연구회들이 있지만 실제 생산 농가가 성공 영농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 현장에서 즉시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해 상업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여가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샐러드식 문화가 크게 늘어나고 가정 간편식, 샐러드 도시락 등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먹거리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해 연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연구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 하고 계실까요? 상추와 쌈채소, 또 생산 농가와 유통상인의 원활한 소통으로 농가 소득 등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종자회사, 농업계 대학, 정부, 연구 관련 기관이 함께 노력해 차세대 상추, 쌈채소 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유행처럼 늘어나는 스마트팜, LED를 이용한 수경 재배기, 물고기와 상추, 쌈채소를 동시에 길러내는 아쿠아포닉스 재배기 등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 기술 등도 시급하게 실용 연구적인 접근을 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 다양한 기능성 쌈채소에 대한 보급과 연구도 활발하게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쌈채소 재배 농민들이 많을 텐데요. 좀 추천할 만한 품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추 쪽으로는 일찍 수확할 수 있는 미니 로메인 미니컵, 또 꽃대가 늦게 올라오는 흑로메인, 잎색이 입맛을 돋우는 붉은 로메인 시저스 레드, 또 진한 붉은색의 진빨 롤라 등이 있고요. 또 저장성이 뛰어난 양상추 아리랑 등이 있습니다. 쌈채소 쪽으로는 적청경채, 적다채, 적경수채 등의 다양한 컬러 채소와 또 쌈채소와 함께 먹게 되는 미인 풋고추, 마사지 맛장 오이 같은 쌈장에 어울리는 열매 채소, 또 후식으로 이용 가능한 미니 단호박과 초당 옥수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어린 잎채소 베이비 리프 품종 개발도 적극해 나가야 합니다. 네, 정말 품종이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 같고요. 네. 재밌는 품종 이름도 정말 많은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품종이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크고요. 연구회에서 앞으로 좀 계획이 있다면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우선 상추 쌈채소의 재배 안내 및 또 출하 이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백과사전과 같은 실용 서적을 서둘러 발행해서 생산자, 유통인, 또 요리사,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만족시켜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생산자를 돕기 위한 포장 방법과 디자인, 또 소포장 모듬 세트 구성, 또 당뇨, 고혈압, 다양한 성인병 등 각종 질병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품목들을 선정해서 안성맞춤 포장을 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출하하는 것도 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상추 쌈채소 연구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 방송 매체에도 널리 홍보해서 상추 쌈채소 소비가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뭐 쌈이나 쌈채소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좀 서로 도울 수 있는 단체가 생겼다고 하니까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쌈채소 관련 소식 잘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해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위원님, 요즘 사실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심도 참 큽니다. 그런데 상추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공품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토종 상추를 개량한 것 중에서 흑화량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상추 품종이 있는데요. 일반 상추의 경우에는 상추를 먹었을 때 잠을 잘 오게 하는 성분 중에 락토신 성분이 있는데요. 일반 상추의 경우에는 이 양이 상추 1g에 약 0.03mg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서요. 흑화량이라는 품종은 3.73mg이 들어있어서요. 120배가 넘는 양이 예.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을 먹게 되면 잠도 잘 올 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즉 잠의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요. 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불면증 치료 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주방 전문업체가 힘을 합쳐서요. 숙면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흑화량 상추가 재미있는 것은 파인애플과 오렌지를 섞어 먹게 되면요. 숙면 효과와 더불어서 영양도 공급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숙면을 부르는 채소네요. 흑화량의 앞으로의 활약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과일과채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과일과채 품목들 가운데서 가격 변화가 있는 품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주산지죠. 담양과 보성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좀 생육이 저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하량이 감소를 했고, 그러면서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좀 1월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소비 부진 그리고 상품성 저하로 가격 같은 경우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매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딸기부터 보시죠. 25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은 200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좀 더 늘었네요. 한 53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4,681원입니다. 최고가 19,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14,000원대 시세인데요. 어제보다 하락했네요. 915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딸기 경남 산청군 1,30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남 담양군 14,897원에 낙찰이 됐고요. 네, 충남 논산시 1,694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담양군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 53,000원, 평균가는 14,89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 블루베리입니다. 0.8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한 1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0.2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만 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어제와는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4,355원, 오늘 평균가가 더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남 김해시 59,444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는 48,529원을 기록했고요. 경남 의령군은 53,33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봐야겠죠. 서귀포시가 8만 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김해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59,44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194.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15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79.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7,506원, 최고가 22,000원, 최저가는 17,000원에 거래됐네요. 어제보다 시세 더 떨어졌습니다. 3,160원 하락했고요. 평균가 17,506원이 되겠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담양군 14,452원입니다. 전남 보성군은 15,727원이고요. 강원 고성군은 17,068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봤을 때는 지금 강원 고성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네요. 최고가 22,000원, 평균가는 17,068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 단감입니다. 17톤 정도 들어왔는데요. 어제는 17.2톤 기록했었고요. 물량 차이 크진 않지만 한 0.3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단감 부유품종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6,329원, 최고가 43,000원, 최저가는 3만 원입니다. 네, 어제 38,000원대 시세였는데 지금 평균가 1,708원 더 떨어졌고요. 36,329원입니다. 산지별로 봐야겠죠. 경남 창원시 22,426원입니다. 경남 진주시는 3903원이고요. 경남 밀양시 33,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주시가 56,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밀양시가 가장 높습니다. 33,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멜론입니다. 경락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멜론 3.9톤, 한 4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한 3.3톤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 0.2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8,284원, 최고가 36,000원, 최저가는 2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32,900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와줬었는데 오늘 3만 원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죠.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48,000원대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71,000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2월 6일부터 후반으로 갈수록 가격 차이는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2월 28일부터 3월 접어들면서 올해 시세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부진하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28,284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시세 오늘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또 보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보시죠. 23,220원에 거래된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과일 멜론인데요. 이제는 사실 국내산 멜론이라는 이 말이 좀 흔해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멜론 재배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2018년 기준으로 해서요. 전국의 멜론 재배 면적은 1,454헥타에서 36,000톤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이 중에 노지 재배는 겨우 17헥타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1,437헥타가 시설 재배를 했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515헥타에서
8,742톤을 생산해서 재배 면적으로 보면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생산량은 전라남도가 1,816톤을 생산해서 가장 많이 생산했습니다. 네, 저희가 가끔 멜론 짚어볼 때마다 다양한 품종들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멜론은 크게 네트형 멜론과 무네트 멜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과실 표면에 그물무늬가 있는 네트 멜론의 경우에는 과실의 모양은 대부분이 둥그렇고요. 과육의 색깔은 다양하지만 네트가 가늘게 형성되는 품종이 굵게 형성되는 품종에 비해서 당도도 좋고 네트가 안정되고 내병성이 안정되기 때문에 재배하기에 훨씬 쉽습니다. 네트형 멜론의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슈퍼 VIP와 피크닉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으로는 얼스 엘리트나 얼스 프리모 춘추, 몬스 멜론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네트형 멜론은 형태를 봐서 참외형 멜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과실의 모양은 둥근 것에서부터 길다란 것까지 다양하고 과피의 색깔이나 과육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 품종들인데요. 이 색깔 중에서 백색 계통을 가진 무네트 멜론은요. 가장 재배 면적이 많은 품종은 홈런스타라는 품종이 있고요. 최근에 육성된 백두, 서량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황색 계통은 백색 계통보다 당도는 좀 낮지만 그중에서도 당도가 높은 금강이라는 품종이 있고요.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넘버원 품종, 병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우수한 참황,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청자, 파워킹, 초코 등이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네, 자, 멜론의 경우에는 과피가 좀 두껍고 단단해서 다른 과일보다는 저장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출하 시에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맞고요. 네. 그렇지만 멜론도 작물이기 때문에요. 수확을 할 때부터 품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즉 서늘할 때 수확을 하셔야 하고 예냉과 저온 저장을 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 운반할 때는 눌러지지 않도록 2단 이상 쌓지 않아야 되고요. 상처가 나지 않도록 상자 안에 넣어서 이렇게 배치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선별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균일한 모양과 높은 당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 꼭지 모양과 길이를 잘 관리해 주시되 미숫가루를 수확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멜론은 육질이 단단한 것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중도메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출하가 가능합니다. 네, 뭐 사실 요즘 과일들 중에서도 당도가 높은 과일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멜론 재배를 고려하는 농가도 있을 것 같은데 멜론을 재배할 때 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멜론은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작물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영면에서 본다면요. 멜론은 같은 시설에서 한 해에 4번까지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요. 또 고온에 잘 견디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빨리 재배하고 여름 쉬는 동안에도 하우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기간에 착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요. 일시에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노력의 배분이 용이한 그런 작물이라서 한번 재배 기술을 갖추게 되면요. 상당히 쉽게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멜론 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사항은 멜론의 생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다음 작업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멜론이 재배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한 번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농사가 실패로 직결된다는 것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멜론 재배를 고려하신다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멜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코너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감자입니다. 네, 감자 235.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346.4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11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37,600원, 최고가 6만 원, 최저가는 17,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37,665원이었고 오늘 시세 떨어지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65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살펴보죠. 최고가 기준입니다. 2월 29일 가격 95,00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3월 접어들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3월 3일 때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 3월 4일 기점으로 다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6만 원입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높았던 가격 47,000원이었는데 역시나 올해에도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46,000원, 47,000원 가까운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된 기간이 더 길었고요. 2월 20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는 좀 상승하는 폭이 더 높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시세가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72,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습니다. 평균가는 남원시가 가장 높네요. 48,86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자 수미품종도 보겠습니다.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37,518원, 최고가 6만 원, 최저가는 1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37,665원, 오늘 평균가도 역시 37,000원대긴 한데요. 어제보다는 하락했네요. 147원 정도 지금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2월 29일 가격 95,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 감자 수입품종도 역시나 감자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 접어들면서 뚝 떨어졌다가 3일 때 다시 한번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 역시나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 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46,000원대, 올해 시세도 역시나 이맘때 가장 높았던 거 46,000원대 비슷한 시세 형성했고요. 그 이후의 상황들은 역시 감자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시세가 올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다르자면 이맘때, 지난해 이맘때와 올해 이맘때 높았던 가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2월 28일 가격이 46,000원대 비슷하게 형성이 됐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지난해도 역시 하락하는 흐름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72,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평균가도 보시죠. 남원시가 가장 높았네요. 48,66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이경아 팜캐스터.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최근에요, 이 가정에서요, 두고두고 좀 먹을 수 있는 저장성이 좀 용이한 우리네 이제 채소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았고 시세 역시도 좀 좋은 시세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 양파 뭐 이렇게 좀 구근류들이 좀 좋은 시세를 받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감자가요. 좋았던 시세가 조금 다시 약해지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박찬혁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현 분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가락공판장 박찬현입니다. 네, 항상 싱글벙글 보기만 해도 항상 유쾌한 우리 경매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좀 우리가 한동안 좀 막 신바람이 났었어요. 왜냐면은 감자 시세 좋았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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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감자 시세 좋아서 야 그래도 좀 우리 시세가 받쳐주니까 그래도 좀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제 말이 맞죠? 이번 주 들어서면서 지금 시세가 좀 많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경매도 좀 맞습니다. 많이 네, 네, 어때 네. 분위기는 어때요? 경매 분위기? 현재 저 경매 분위기가 이제 시세가 이제 하락되다 보니 이제 경매사들은 한편으로 또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주민들은 낮게 구입을 하려고 그러니 분위기가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 흐름이 왜 이렇게 좀 바뀌었죠, 경매사님? 아무래도 이제 먹거리 이제 저장성이 높다 보니 이제 좀 비축을 해놓고 이제 거의 비축을 다 해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미리 이제 우리네 이제 좀 저장성이 용이한 채소들을 좀 첩보를 가정에 많이 지금 사 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접어들면서 아직 집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비가 더 약한 모습과 더불어서 시세도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이고 걱정이 많습니다, 경매사님. 일단 좀 양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반입 양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전주는 이제 뭐 423톤이 반입됐고 금일은 236톤으로 187톤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는 334톤이 반입이 됐었어요. 네. 경매사님, 일단 뭐 전년에 비해서는요. 네네. 지난주는 이제 좀 많이 들어온 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와 양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236톤 금일이죠, 반입량? 네, 맞습니다. 금일 236톤, 180 전주보다 187톤이 감소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가락동으로 반입된 우리 감자가 핵감자 저장 감자들인데 네, 맞습니다. 일단 요 시기에요. 사실 핵감자 양이 지금 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장 감자랑 차이를 많이 보여요. 어느 정도 지금 반입량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근데 지금 요즘 이 시기에는 이제 원래 저장 감자가 더 많이 반입이 돼야 될 시기인데 네. 핵계 올해 오늘 180톤이 반입이 됐고 저장이 56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산지에 아직 저장 감자 물량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네, 가락동으로 맞습니다. 지금 올려 보내는 감자는요, 오히려 핵 감자보다 우리 저장 감자가 현저히 좀 줄어든 모습으로 네, 들어오고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는 어,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장 감자 어차피 저장이 들어갔을 때 창고에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시세가 하락되면 물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고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좀 올라가다 보니 출하가 반입이 됐던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좀 시세에 대한 영향으로 좀 그렇죠. 양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감자 시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세 좋았다고 했는데, 아이고 또 소비가 좀 약해지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네네.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네, 핵감자 같은 경우는 최고 72,000원까지 형성이 됐었지만은 보편적 주종 시세는 55,000원에서 65,000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장 감자 같은 경우는 전주에 34,000원까지 거래됐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최고 24,000원, 보편적인 시세는 15,000원에서 18,000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는 핵감자는 최고 6만 원, 저장 감자는 34,000원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금혜사님, 지금 네. 저장 감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세 차이 지금 꽤 많이 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한 3만 맞습니다. 원가까지 지금 갔는데 네. 오늘 뭐 최고가가 지금 저장 감자 뭐 2만 원도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전년도에는 이제 뭐 애들 식자재들이 많이 이제 판매가 됐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식자재가 전혀 소비가 안 되다 보니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핵감자 시세는요. 그래도 좀 지난해보다 그래도 좋은 흐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고가는 지금 뭐 지난주 전년도에 6만 원, 최고 6만 원까지 거래됐으니까 지금 핵감자 같은 경우는 좋은 상황이죠. 네, 뭐 7만 원 넘는 것도 지금 네, 뭐 네.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 네. 합니다. 자, 핵감자 시세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좋은 흐름인데 그래도 점점 이제 시세가 좀 떨어지는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감자를 많이 사놓으셨나 봐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일 걸린 데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제 소비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제 세일이 끝나다 보니 그래도 이제 시세가 좀 하락세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세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제 코로나19로 대해서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지금 뭐 대형마트는요 지금 매출이 뭐 반토막 이상 뭐 그 밑으로 좀 떨어진 상황이지만 네, 맞습니다. 우리 중소형 마트는요 2배 가까이 매출이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매출이 2배, 3배, 배달도 워낙 뭐 2배, 3배 늘어나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려워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좀 이렇게 고루고루 좀 비슷비슷하게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한쪽은 좀 너무 좋고 한쪽은 너무 안 좋다 보니 이렇게 너무 좀 양극화 현상이 너무 뚜렷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유매사님. 네, 예. 맞습니다. 자, 전반적인 지금 산지 작황은 좀 어때요? 지금 뭐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작황이 아주 좋고 이제 뭐 현재는 뭐 남원하고 밀양에서 출하가 되고 있지만은 이어서 이제 뭐 전북 김제라든지 전북 부안 그래도 출하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황도 좋고 뭐 반입량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좀 시세에 가장 많은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는 품질 부분일 거예요. 네, 예, 네, 오늘 맞습니다. 감자를 좀 네. 준비를 해오셨는데 아주 그냥 최고가를 받은 우리 핵감자하고 저장 감자 지금 한눈에 봐도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시커머니 이거 좀 뭐 싹도 나고 이게 지금 저장 감자.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뽀얀 게 그냥 저거는 이제 핵감자입니다. 예, 네, 같이 좀 맞습니다. 붙여서 색깔을 좀 비교를 해주시면 확연하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도 좀 알 수가 있는데 네, 네. 좀 좋은 시세를 받는 어떤 특징들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감자 같은 게 동그란 모양이 예뻐야 되고요. 깔이 좋아하고 이게 흙이 이렇게 좀 많이 안 묻어야 되고 껍질이 안 벗겨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보면 작업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실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금 가는 경우는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저장 감자 같은 경우는 현재 저장 올해도 보관을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촉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촉이 올라오면 상품성 가치가 시대가 많이 가격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먹점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시대가 더 안 좋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좀 한눈에 봐도 지금 뭐 사실 경락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네. 품질 부분이고 네. 짚어주신 대로 좀 이런 감자들 이렇게 네, 네. 쌍난 건 좀 잘 좀 선별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쌍난 것은 이제 출하하실 때는 다 띄어가지고 출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걸 일일이 그 감자 한두 개단 이걸 언제 그렇죠. 일일이 왜 싹을 그러냐면 땄대요 이거를. 예. 이 촉이 올라오면 날씨가 요즘 좋다 보면 이게
바로바로 싹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쌍난 걸 안 가져가죠. 초반에 그냥 골라내라 이 네, 말씀이시네요. 초반에 네. 이제 특히 눈을 다 따주셔야 되지. 됩니다. 네. 아이고 시세가 안 나오는데 뭐 어쨌든 손도 많이 갑니다. 하지만요 이런 감자들 쌍난 감자들만큼은 좀 잘 선별하셔야만이 그래도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조금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질까요? 어때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뭐 특별한 뭐 매긴 적이 없기 때문에 매기는 그렇게 싹 뭐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아무쪼록 좀 가락동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세 받기 위해서 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요 외출 조금 자제하시고요. 우리네 농산물들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 우리네 농산물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족들과 좀 맛있는 식사, 맛있는 요리 좀 많이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3월의 감자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감자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지선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3월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난달 2월의 감자 가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감자 가격은 지난해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저장 감자 출하가 늘면서 전년보다 약 12%가량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산비가 높은 시설 감자 출하 영향으로 1월보다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순별로 살펴보면 중순까지는 저장 감자 출하 비중이 조금 많아서 3만 원대 초반 내외에서 형성이 되었지만 하순 들어서는 시설 감자 출하 비중이 좀 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0년 시설 봄 감자 생산량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경남 밀양 수막 감자 수확이 좀 마무리되고 있고 또 전북 남원 시설 감자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말부터 시설 감자 주산지인 김제 등에서 출하가 좀 시작이 될 텐데요. 올해 시설 감자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약 6%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생산량도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자 작황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네, 시설 감자 작황은 지역마다 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파종기, 태풍의 영향을 받은 지역과 또 생육기에 온난했던 겨울 날씨로 좀 묵자라거나 잦은 강우 등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 있어서 작황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배 면적은 늘었지만 작황은 전년보다 좀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 내지는 비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햇감자의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저장 감자도 물량이 많아서 고민인 농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저장 감자 출하량은 작년과 평년 대비했을 때 어떤 수준인가요? 네, 먼저 2019년산 봄감자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약 22% 정도 증가하였고 고랭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2% 그리고 평년 대비로는 27%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월까지 좀 출하된 이 저장 감자는 전년보다 18% 그리고 평년보다는 4%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 생산량이 늘어난 정도에 비해서는 출하량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출하되지 못하고 저장된 물량이 많다고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저조하다 보니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면 출하의 목적으로 저장하는 물량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농가에게는 시세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3월 감자 가격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달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좀 가격 전망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현재 시장 분위기와 또 이 물량적인 측면을 좀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을 때에는 3월 감자 가격은 20kg 수미 상품 기준으로 전년보다 좀 하락한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감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또 그중 일부는 물리적으로 이 감자를 저장할 수 있는 기한이 거의 다 찬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시설 감자 출하 비중이 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달 대비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노지 봄감자도 재배가 되는데요. 올해 노지 봄감자 재배 의향 면적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노지 봄감자 재배 의향 면적은 전년보다 약 7%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12월호 조사 결과 대비하면 전년 대비 감소폭이 조금은 확대되었는데요. 이것은 감자 가격 약세가 좀 지속되다 보니 재배 규모를 좀 줄이겠다는 농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2월이 파종기인 일부 지역에서 이런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물리적으로 이 파종 시기를 놓친 농가들이 발생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평년 대비 여전히 10%가량 많은 수준이어서 감자 수급 측면에서는 적은 수준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감자 농가에서 잘 참고하셔서 재배하고 또 출하 생산하실 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조영철 전문위원과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감자 좀 품종별로 재배 현황이 어떤지 이 부분을 짚어볼까요? 네, 2018년도 가락동 반입 물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품종별 점유율은 수미감자가 88%, 대지마가 47%, 그리고 조풍이 1.7%이고 두백감자가 2.1%였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수지와 대지마가 줄어들고 두백과 조풍 등 새로운 품종이 약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두백감자의 경우에는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지만 특히 저장감자의 경우에도 가공을 했을 경우에 색깔이 변하지 않아서 점점 가공용으로 확대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 수미감자는 전남과 전북, 경남, 그리고 대지마는 제주도, 그리고 두백감자는 강원도, 그리고 조풍감자는 경북에서 많이 재배되는 경향입니다. 네, 이제 뭐 봄감자 파종 시기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씨감자의 상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봄 씨감자 수경 재배 시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수경재배 씨감자는 사실 바이러스나 각종 병에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환경 제어를 통해서 생육도 조절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크기가 5에서 30g 정도로 작아서 포장에 바로 직파를 해도 출현율과 초기 생육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수량도 일반 씨감자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도 나지 않고요. 반면에 이 씨감자 생산에 사용되는 조직 배양용 어린 줄기가 바이러스나 세균병에 걸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건전주를 증식해야 되고요. 또 감염에 중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수확 후에도 이런 씨감자의 큐어링 처리, 선별과 저장을 잘해야 되고요. 저장하는 동안에도 자주 살펴서 싹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저장 감자와 핵 감자가 동시에 출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장 감자 출하 시에 주의할 점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감자의 경우에는 3도에서 8도에 저장할 때 가장 호흡량이 적기 때문에 0도 이하에서 얼지 않도록만 관리하면서 최적의 조건인 온도는 3도 내지 4도, 그리고 상대 습도는 80 내지 85%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확 후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속이 검게 변하는 흑색 신부병이 있는데요. 이런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수확한 감자를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나무나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하고 저장고 내의 환기를 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의 집중 작물 감자에 대해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 4,326원, 최고가 6,660원, 최저가는 3,3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5원 더 오른 평균가고요. 적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780원, 최고가 1,190원, 최저가는 500원입니다. 평균가 어제와 같습니다. 네, 감자 수미 품종도 보시죠. 100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98원, 최고가 898원, 최저가는 2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12원 더 올랐고요. 멜론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2,024원이네요.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평균가 어제와 같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196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1,820원, 어제보다 한 40원가량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돼지 목살 역시 가격이 올랐습니다. 1,770원에 판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닭고기는 어제보다 좀 하락한 가격이네요. 5,158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절기가 되면서 일교차가 계속해서 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럴 때 좀 질병에 좀 노출되기가 쉬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건강 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봄나물도 많이 나오고요. 햇감자도 출하 중인데요. 제철 신선한 농산물로 면역력 높여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고구마와 만감류 그리고 마늘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